든 게 지금의 85km 구간입니다. 경기권에서는 특히 기흥 동탄에서 남사까지 답답하고요. 충청권으로 진입을 해서는 북천안에서 다시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남이 분기점까지 46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대전 일대에서도 13km가량 어렵습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시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한마디 누구의 무슨 말. 내친김에 현근택 변호사가 또 처음 시작하시죠. 저는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말을 안 했다. 마스크 뒤에 썼는데 어떻게 보이냐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죠. 딱 그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표정 봐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언행으로 보면 저는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선거 승패는 있지만 그래도 정치 같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상대당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그냥 뭐 우리 이겼으니까 잘했다 정도 하지.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도 보면 계속 뭐 이재명 후보 뭐 사진 뭐 올렸다, 누굴 밀쳤다, 뭐 학대했다, 뭐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약간 조롱하는 식이 습관화돼 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언행이나 태도나 이런 걸 갖고 자꾸 문제 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봐서 저는 이준석 대표 이재명 표정 봐라라는 그 어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말이 가장 핫했다고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평가 아니면 뭐 평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예, 뭐 조롱 섞여서 많이 그런 말 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표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황의조가 한 골 넣었거든요. 네. 또 대패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우리 대표팀에 대한 그 네티즌들의 평가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황의조도 많이 배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일각의 또 평가가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이런 평가는 여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이 황의조의 말은 거기서 많이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재명 의원이 한 분 됐고 황의조도 한 골 넣었지만 실제 지난번 대선이나 그 이전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려면 변화를 전제로 쓰는 거다. 뭐 이렇게 한번. 현근택 변호사 축구 얘기하시니까 예. 축구 할 얘기 있는데 손흥민 그 선수한테는 훈장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선수한테 양복 입히고 훈장 주고 사진 찍고 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러 간 거잖아요. 예전에는 막 독재 정권이나 이런 분들을 막 그런 데서 뭐 전두환 대통령 보면 막 가서 시구도 하고 쭉 이제 양복 입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어떤 방송 연예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뭐 언론에 친화적이고 1층에서 소통하고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축구 선수를 양복 입혀서 거기 그라운드에 세워서 상 주고 이런 건 내가 보기에 너무 좀 후지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어떤 국민을 불러들이는 거하고 대통령이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대통령이 가는 게 낫죠. 그다음 집무실도 똑같은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뭐라 그럴 건 아니고 국민을 이리 와 이것보다 예. 당신이 가서 주는 게 더. 그럼 뭐 야구장 가서 시구도 하시고 양복 입힌 사람들 양복 입혀서 그렇게 하시죠 계속. 네. 축구 얘기들 다 하시니까 많은 그 분들이 브라질 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된 축구를 보여주더라. 날강도하고는 다르더라 뭐 이런 말씀. 예. 그러니까 그 챔피언컵 나갔던 분들이 네. 다 나와서 뛰고 저는 뭐 네이마르도 그냥 뭐 전반만 뛰나 이랬는데 거의 후반 그러니까요. 열심히 진짜 그야말로 하고. 봐주지 않고 열심히 봐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본인 안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열심히 뛰었고 네이마르가 또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경이롭다. 한국 네. 팬들의
그 기립박수 예. 이런 것들이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네 팀이 지면 그러니까요. 야유도 보내고 하는데 상당히 매너도 매너지만 정말 스포츠십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브라질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관중도 그렇고 예. 상당히 그러니까 멋있던 경기였어요. 브라질이 그만큼 최선을 다해 주니까 우리 관중들도 감동해서 그렇죠. 더욱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일단 수준 차이가 나죠. 패스라든지 이런 거 나는데 진짜 또 열심히 하고 이분들이 그냥 세계 1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다 유럽 리그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몸값이 다 하는 분들인데 평가전인데도 그러니까요. 열심히 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골대 2번 맞고 이랬잖아요. 진짜 골대 수비 아니었으면 진짜 진짜 7대0 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골 차이가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축구 얘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 얘기했는데 교육감 부분도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는 특히 보수 진영의 경우 왜 그렇게 단일화가 어려워요? 여기서 정당 공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이 없다 손 치더라도 분열돼서 나가면 진다는 걸 다 뻔히 아는데 계속 그렇게 분열돼서 나오는 건 뭡니까? 근데 이번에 이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약간 달랐어요. 이거 물론 이분들이 이제 38% 얻으셨잖아요.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불신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이끌는 상황이 된 게 나머지 분들이 뭐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이분들 합치면 뭐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뭐 몇 년 전에도 또 그렇게 했던 분들이 또 장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감정도 상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뺏겨도 어차피 우리끼리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나중에 조희연 교육감 보궐선거다. 아마 이런 심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교조 채용 청탁 채용 관련된 거라서 이제 금고 이상 형만 나오면 이제 아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산까지 있어서 단일화가 더 어려웠다. 근데 서울뿐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후보들이 분열되고 단일화가 안 되는 거는 결국 정당 공천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다? 이게 사실은 실제는 정당의 색깔을 띠고 예.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데 공천제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검증을 또 할 수 있어요. 공천제가 있으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건 진보 쪽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쪽도 뭐냐면 분열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 공천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교육의 중립성이나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당에서 공천하기 시작하면 교육 학교 자체가 선거 운동판이 돼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천을 해보세요. 그럼 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거 도와주는 분들 다 특정 정당에 뭐 가입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거나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보거나 국민의힘이 뭐 한 60몇 %, 3분의 2 이상을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른바 진보 보수로 나뉘어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여전히 진보 쪽이 9대 8로 하나 이긴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설명할 길은 과연 진영 간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또 더 설명 안 되는 것은 이 교총이라는 단체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예. 전교조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도 이 선거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마 그 분열적 모습 때문에 그렇죠. 좀 절실함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애들 학력저하 된다. 이걸 어떻게든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나와서도 서로들 다투고 이러니까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이 뭐 절실함보다는 뭐 보수 진보로 묶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너무 무리하게 묶지 마라. 그렇죠. 이게 진보로 분류된 사람도 지역에서는 진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진보를 왜냐하면 지금은 보수하면은 국민의힘, 진보하면 민주당 이렇게 생각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감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구분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보수 단일화, 진보 단일화도 나는 중도인데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단일화 안 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하긴 또 현 변호사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몇몇 지역 특히 서울 경기 이런 데를 빼놓고는 그렇죠. 조금 헷갈리는 데도 많긴 하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 선거까지 분석해봤고요. 자, 승리한 국민의힘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혁신위원회를 꾸렸어요. 네. 이거 뭡니까? 그 말로만 뭐 몇 년 집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경쟁을 스스로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혁신이 꾸린 거 일단 취지는 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다룰 주제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겠죠. 공천제도를 손질한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공천제도라는 것은 다음 공천권 행사하는 당대표가 와서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천권 행사하지 않는 당대표가 혁신을 띄워서 공천을 만든다? 저는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 가산점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실제 그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그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진 지역 중에서 예.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경쟁력 그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이 그렇다고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진 지역이 한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한 이후에 내부 경쟁용으로 이 보정제도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예. 본선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사전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그런 이준석 대표의 기조하에 공천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혁신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를 완전히 확정지을 권한은 없죠. 없죠.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니까 실제 최고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혁신위원회가 돼요. 그게 혁신위원회는 아니죠. 그렇다면 큰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공천 룰을 정한다든가 뭐 경직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든가 거기까지 가면 곤란하다. 그렇죠. 차기당 대표가 와서 움직일 공간을 다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징계 방탄용이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 네. 징계 방탄용. 왜냐하면 지금 일단 총선이 많이 남았어요. 본인이 총선에 권한이 없어요. 차기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또 다음 당대표 경선에는 안 나서겠다고 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최고의 고민은 이 징계위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위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 공모도 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쨌든 출마하고 빈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어쨌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이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한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윤심이나 작용한 거지. 그럼 본인이 지금 굉장히 당에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총선도 멀었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혁신이 만든다. 혁신이도 뭐 하지? 사실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시험 보고 하겠다 했는데 별로 행사한 게 없어요.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를 계속 하겠다. 나는 안 나간다. 징계에 부당하다. 그거를 계속 이제 제가 보기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 당대표로서의 존재감, 그다음에 권한 행사 이거를 계속 하면서 약간 버티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혁신위원회 만든다고 그게 아니죠. 결국 이제 룰 만드는 게 그러면 아니, 징계로부터 막을 수가 있나요?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에 초점을 돌린다. 그렇죠. 당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눈치를 볼 거예요. 이해관계가 왜냐하면 걸려서 당대표와 어쨌든 그래도 싣고 있는 대통령 사이에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당협위원장을 받을까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도 힘이 생기는 거죠. 본인 근데 입장에서. 그거는 이런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차피 당대표로서 권한 행사하는 거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럴 수는 있죠. 혁신위원회를 띄워놓고 본인이 혹시나 징계 과정이 여러 과정에서 본인이 직을 잃을 경우에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는 있어요.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혁신위원회를 없애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난 이런 식으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모습의 일환으로 그걸 혁신을 띄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먼 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내 분들 이렇게 국민의힘 쪽 분들을 보면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당 대표고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지금 여당 대표를 징계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언제 하냐? 그러니까 징계를 올렸는데 지방선거 이후인데 6월 말에 하냐 7월 말에 하냐. 아직 날짜 얘기는 없죠. 날짜는 없는데 대충 보면 또 6월 말에 한다 7월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회는 안 했어요. 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당대표 권한 행사하는 거예요. 권한 행사. 말씀처럼 본인이 그만두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도 그렇고 저는 아마 계속 결국은 왜 공천룰을 얘기하느냐. 모든 정치인들은 총선 공천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 지금.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얘기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을 통해 결정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안 나온다고 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뉘앙스도 얘기를 해야만 힘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천 룰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천 룰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최고위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지 룰의 문제는 아니라. 그것도 이제 총선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본격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잠깐 징계는 사실은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대로 아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당장 한두 주일 안에 결코 얘기 안 나오는.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정당에서 징계하는 게 수사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1, 2주일 내에 뭐 결론이 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끝장 토론 각설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현건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보스턴이 부르는 More Than a Feeling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